안녕하세요. 네, 하루에 30분 독서하자. 감자입니다. 네, 저 감독이자 작가이고요. 어, 오늘 3월 15일 화요일 지금 5시 58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사실 더 힘들죠. 네, 6시에 원래 이제 매주 화요일 6시마다 저희 제가 운영하는 이지 화목 북클럽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모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만 뭐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문지기 역할이 그런 겁니다. 네, 제가 그 독서의 닫힌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그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서 책을 또 읽으려고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잠을 30분 더 자는가 아니면 30분 독서하는가 미래의 나에게 참 잘했다고 해주고 싶은 오늘 아침입니다. 네. 이 방이 궁금하시죠? 피아노가 있고 제 방은 아닌 것 같은데 제 큰딸 방이에요. 네. 한 1년 전쯤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저 딸이 둘이 있는데 아, 딸들에게 방 하나씩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방에서 잤는데 둘째가 또 혼자 자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랑 언니 이제 같이 자자고 해서 같이 자다 보니까 언니랑 같이 자다 보니까 언니가 혼자 잘 자던 언니가 이렇게 혼자 못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마치 이제 하숙방처럼 됐는데 놀이방이죠. 거의 지금 여기는 바닥이 안 보이는데 바닥에 레고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새벽에 이 방을 오게 되면 네, 엄폐물을 뚫고서 조심히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네, 발바닥에 레고가 찍히기 때문에 많이 아프죠. 그래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서 네,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네요. 네. 오늘 또 제가 이제 진코엠이라는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뉴트리라이트의 진코엠. 뭐냐면 기억력 개선에 좋은 제품이거든요. 은행나무 추출립으로 돼가지고 이제 진코엠이라는 걸 먹게 된 게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나 장롱을 열었을 때나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이 장롱 왜 열었지? 뭐 입으려고 열었지? 냉장고 열었을 때, 나 뭐 하려고 저기 냉장고 열었지? 라고,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개선을 위해서 먹고 있는데,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시면, 뉴트리라이트의 진코엠 하루에 2알 이렇게 한 달치 돼 있거든요. 예.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만약에 일찍 치매가 오는 것보다 그걸 드시고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는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141페이지부터 읽을게요. 딱 들어오는 글이 있네요. 후회 없이 이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직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30분에 타이머 맞춰놓고 네, 책 펴시고요. 예, 읽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30분 풀로 꽉 채워서 읽었네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읽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중간에 뭐 예시로 들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좀 빨리 스킵한 것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읽히지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같은 말들을 좀 많이 반복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반복되는 글들도 뭐 그냥 저는 책을 읽을 때 이제 쓰면서 읽고 좀 어렵게 표현되었다. 아마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작가가 교수이다 보니까 좀 약간 문장을 학구적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죠. 그 작가의 배경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번에는 좀 쉬운 말로 좀 옮겨서 요약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3장 뒷부분과 4장 앞부분을 읽었어요. 네, 3장 뒷부분은 어제 말씀했다시피 이제 3장의 모든 제안에서 마지노선을 파악하라. 그 유고점을 지키기였는데 이제 그 저자가 켈로그 MBA 어, 교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제자, 유능한 제자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뼈아픈 실수를 했던 사례를 드는데 되게 유용한 사례예요. 여러분들 뭐 이직을 하거나 구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켈로그 MBA 정도에서도 유능한 제자였대요. 그래서 구직 과정에서 6건의 제안을 받았고 이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샌프란시스코에 근무할 때를 이제 덥석 물은 거죠. 책에서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막 되게 길게 장황하게 풀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여러분이 와닿게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는 샌프란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라고 저도 이제 가봤는데 아주 멋지죠. 해변도 있고 뭐 재즈도 있고 바닷가재도 있고 뭐 돈이 없으면 못 먹지만 아무튼 이제 거기서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제자가. 그래서 이제 아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일에 뭐 마치고 여행을 할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 회사에 취직해서 여행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들을 돌볼 여유도 없이 노상 이제 출장만 다녔던 거죠. 그걸 이제 자기가 그 교수가 채점 도구를 늘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걸 만들지도 고려하지도 않았고 섣불리 입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난 샌프란시스코에 꽂혔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꽂힌 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굳이 여기 채점 도구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얻게 되는 것들, 내가 잃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천양지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독자들한테 강조하죠. 채점 도구를 사용하면 쟁점을 정량화하고 우선사항을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흔쾌히 선택할 거래 기회를 신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채점 도구는 더 창의적인 해법을 떠올리도록 돕는다. 네,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체킹하라는 거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작가가 MBTI는 ESTJ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약간 엄격한 관리자형. 그래서 제 아내가 ESTJ인데 여자 말을 들으면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하나에 꽂혀서 그 제자처럼 이 저자의 제자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조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네. 협상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목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유보점이라 했죠. 마지노선. 그래서 유보점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우리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목표라고 하는데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요령에 집중해서 협상의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자. 네, 이제 3장을 끝나고 4장을 넘어갈 때 이런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책에서 이런 방법을 주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서 장으로 넘어갈 때 이건 책 쓰기의 요령인데 이제 3장에서 마지노선을 이야기했다면 4장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이제 언지를 주는 거죠. 독자한테 이제 준비해라. 웜업해라. 마음의 준비를. 다른 내용이 다 하고 있다. 4장의 제목이 당신만 아는 과감한 목표를 세워라. 성과 높이기. 그래서 협상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상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협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가? 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목표가 협상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목표를 과감하게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 이 글을 읽으니까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 씨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그 나이를 처먹고도 그걸 하나 몰라. 이제 그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이제 워크맨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이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라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노래였어요. 저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책을 이제 보니까 목표 성취의 기술이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도 생각이 났고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룬다 이런 책도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 결국 중요하다는 거죠. 가시적인 목표. 그리고 이제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에 결국 도달하지 못해도 가까이 가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가 과감하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협상에서 발을 뺄까봐 염려한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없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우리의 관점을 제한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진짜 적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목표 세우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행동을 좌우하고 성과를 결정한다. 목표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이므로 과감하게 세울 수 없다면 모든 협상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과감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점은 매우 잘 알고 상대방의 약점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협상을 했을 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 약점을 모르고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는 거죠. 예, 우리 쫄지 맙시다. 예, 나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목록으로 작성하라고 말한다. 네,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찾아라. 상대방에게 대안이 있을까? 상대방이 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나랑 거래를 하지 못한다면 나한테 그 어떤 물건을 납품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적으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능숙한 협상가들조차 상대방의 약점을 분석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 하던 대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 작가가 한 유능한 이제 영업팀의 성과가 저조했던 이유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이제 뭐 40대 이전에 CEO가 되고 그런 그 독특한 그런 어떤 모임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작가가 그 중에 이제 한 대표가 자기 영업팀을 좀 컨설팅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영업 이사가 이제 좀 탐탁치 않아 했어요. 아, 이거 이런 연수 필요 없다. 난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 내가 잘났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가 협상 전략이나 협상 경험이 부족했던 곳이 아니었대요. 근데 영업팀에도 풍부한 협상 경험자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영업팀인데 왜 성과는 나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 왜 그런 이유가 자신의 유보점에만 집중하고 이제 원가 기반 가격 결정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 때문에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마진 수준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자영업도 이렇게 하면 좀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딱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만 남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성장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매출이 처음에는 2배까지도 성장을 해봤는데 그 뒤로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팀이 전략은 있었지만 과감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가 이제 독자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얻고 싶은 것을 꼭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되면서 자영업도 어려워지고 회사도 어려워지면서 이 어려울수록 하고 싶은 걸 생각하기보단 해야 할 거를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에 빠진다고 이렇게 하죠. 작가가 이제 경영의 위기를 맞은 이들에게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얻고 싶은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의무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상황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이게 과연 어떤 장사나 회사 생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구직, 자영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결혼이나 연애에도 적용할 수 있죠.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로에도.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넌 이거 해야 돼 하니까 애가 대부분 자녀들이 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무엇 하고 싶은지를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넌 이거 해야 돼.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 돼. 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지금 시대에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안정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더 불안한 삶을 맞이하게 되죠. 오히려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만이 진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달에 읽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가 과연 공무원이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에도 생각할 수 있죠. 이제 특히 오랫동안 연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사랑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의리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네. 의무감으로 결혼하게 되면 뭐 이혼하지 않더라도 어, 이게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원제의 부제를 보면 maximize your outcome이라고 하는데, maximize your happiness, marriage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극대화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시작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의무감으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랑 결혼했을 때 정말 나한테도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이제 특별히 뭐 애니어그램 2번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선의를 베풀듯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166페이지 이렇게 보면 166페이지 아니 168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베트남 분석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용과 납품 업체용이 있는데, 고객이 나에게 나랑 이제 거래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측정표가 있습니다. 납품 업체용은 이제 뭐냐면, 우리한테 납품하지 못했을 때 납품업자가 갖게 되는 좀 어려움을 지표로 했는데, 이건 제가 표현하지 않을게요. 책에서 보세요. 네. 이 베트남 분석 도구에 대한 유익을 작가가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상대방이 가진 약점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합니다.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각각 10가지 질문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사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들에 대안해서 약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협상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잘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만 얻어가죠. 내가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상황에 의해서 좀 감추어 놓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피했던 것도 있었고,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이제 30분 독서하고, 오늘은 그 나눔은 좀 줄었네요. 나눔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길 바라며, 저는 또 이제 이거 이제 어, 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버튼을 중지를 딱 누르면 레코딩 뭐 프로그레스, 레코딩 스탑, 긴장감을 딱 주는데, 근데 이제 녹화를 멈추고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의 과정 가운데서 좋은 것들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